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여의도 펀드베이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엔비디아가 HBM 관련돼서 이 중동발 모래바람, 긍정적인 모래바람이 시장에 나름대로 활력을 주면서 큰 상승은 아니지만 어제에 이어서 상승을 이어가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은 누가 호구가 될 것인가? 호구란 표현이 저속한 표현이지만 그 다음에 희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보잉 160대 계약을 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상당히 많은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돈들이 투자가 되는데 이미 이제 투자가 예정된 거에 플러스를 더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까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 트럼프는 겉모습만 화려하고 위대하면 됐지 속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준비된 것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도 있죠. 우리 시장에서는 빠른 순환매 가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빠른 순환매죠. 굉장히 장은 화려한데 우리들이 과연 어느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시장의 그 나름대로 리더는 SK 하이닉스다. 엔비디아가 바닥을 탈출해서 새로운 어떤 퀀티티, 이제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HBM 관련주로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이 살짝 오르는데 그렇게 과하게 오르지는 않는데 일단 상승의 트렌드의 모멘텀을 잡고 있다. 어제 한국은 또 갑자기 햇빛연금이 뭘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이재명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빠른 순환매. 지금 이제 선거전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뭔가 공약을 하면 그게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잘 선별하고 고르고 갈라내고 이제는 살짝 펀더멘탈로 시장이 다시 눈을 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계속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들 그리고 2분기 실적들 또 수익 예측 이런 식으로 경제 펀더멘털적으로 시장이 돌아서 2분기 3분기 여름까지 누가 과연 뜨거운 이 장을 이끌어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동의 모래바람, 엔비디아야 HBM, SK 하이닉스의 서프라이 체인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를 확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도 어제 로봇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진재생 에너지가 돌았는데 오늘 과연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구력을 가지고 유지해 줄지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은 또 새로운 바람, 새로운 순환매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운 수능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시장을 보면 장중 미국 증시 혼조, 엔비디아, AMD, 테슬라, 은행주가 올랐다. 은행주가 좀 독특하네요. 트럼프의 사우디 중동 방문 속에서 사우디 훈풍의 양대 AI주인 엔비디아와 AMD가 나란히 급등했다. AMD는 자사주 매수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됐네요. 사우디 훈풍 속의 테슬라 주가도 장중 급등을 했다. 자율주행 관련된 제품들을 중국에서 소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장중 대형 은행주들이 오르며 증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대형 은행주.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주들이 굉장히 좋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지속적으로 사면 이재명 정부가 혹시 들어서면은 상당히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신영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은 가지고 와야 된다. 미중 무역 훈풍 누그러졌지만 사우디 훈풍이 중시에 활력을 넣었다. 다우만 이틀째 알아. 다우는 사실 다시 끝판에 올랐죠. 엔비디아 시총 2타람. 힘 빠지는 안돈 랠리. AI주 선방에 나스닥 0.72% 상승 턱걸이. 뉴욕 증시 급격한 과매수 구간 진입 부담 속에서 혼조 마감을 했다. 과매수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밸류에이션적으로 그렇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온 것 같다. 한 시장 전략가는 과매도 상태에서 과매수 상태로 빠르게 전환할 만큼 명확한 성장 제가속이 없는 한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힘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 펌프질을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 파이퍼 샌들의 한 시장 기술적 분석가는 시장 전반에 개선된
주가 강한 상승 모멘텀은 투자자들이 관망세세를 벗어나면서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포모 현상이 일어나서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 그렇다면 우리가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금 앞에서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개인 포모 현상에 시달리는 개인 투자가들이 메꿔주지 않을까, 떼어주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 요인도 있다는 거죠. 주식이 단기적으로 다소 과열된 상태지만 지지선을 확인하는 조정은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에 대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 긍정적 논자들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득세를 하고 있는 거죠. 15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공개 발언이 있는 것 같네요. 지난주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예상보다 높은 강도의 관세가 주는 불확실성을 언급했는데 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파월의 관점 변화가 나타날지 이런 것이 쟁점이 될 상황이다. 파월이 오늘 저녁에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나. 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한번 봅시다. 미국 화웨이의 어센드 AI 칩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 이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센드 AI 칩. 미국 당국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우리나라와 환율 협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나오네요. 환율 강세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원화 강세. 테슬라 중국서 사이버캡 세미트럭 자동차 부품 조달을 재개할 것이다. 자율주행이 아니라 사이버캡 세미트럭 자동차 부품 조달이네요. 네, 이토로 나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상해 주가 30% 급등. 이토로는 또 뭐냐? 이토로는 이스라엘 기업인데 암호화폐 거래 트레이딩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이라는 거죠. 리테일 중심의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가 나스닥에 상장했다. 암호화폐 중심 수익 구조와 탄탄한 실적이 흥행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반의 온라인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가 미국 나스닥 시장의 데뷔 첫날 화끈하게 상승 30% 올랐죠. 70달러에 근접했다가 소폭 밀린 68달러 선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토로는 기업 공개를 요청해서 약 3,100만 달러 447억을 조달했는데 이번 IPO는 기존 목표 가격 범위인 46에서 50달러 상회하는 가격이다.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중심의 트레이딩 플랫폼 기업이 오늘 상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미 기업과 최대 900억 달러 MOU를 체결을 했다. 트럼프가 카타르 항공이 보잉 160대를 주문했다. 2천억 달러. 이 중에 아마 3분의 2는 이미 이제 주문하려고 예정됐던 것을 추가로 몇 대 더 주문한 것 같아요. 바이두 유럽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바이두 자율주행 로봇택시. 좀 세상에 좀 뭐랄까 이미 익숙한 단어인데 여기에 좀 흥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쫓아가면 늘 뒤통수 많이 때리는데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가 순이익이 11조 원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미 관세로 13% 감소 전망이다. 일본의 기업들, 살아남은 기업들이 서서히 저력을 발휘한 모습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 인덱스. 네, 0.12% 상승해서 100.947 살짝 강세네요. 네, 대만 달러도 살짝 강세로 전환했네요. 30.343 마이너스 0.33% 하락했다는 것은 달러당 대만 달러가 소폭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 크지는 않습니다. 온 달러도 강세 1407.92 다시 1400원을 깰 수 있는 가능성. 오늘 아마 밀라노에서 미국과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 시장에서도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1350원대까지 충분히 내려올 것이다.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결국은 시장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인데 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뭔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나마 변화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일본 엔화는 146.88 소폭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4.057 4bp 상승으로 끝났네요. 10년짜리는 4.541 4.2bp 금리가 다시 위로 튕겨져 올라오는 모습. 왜 올라올까요? 먼저 장기금리는 경기가 둘이 합의를 하면서 시장에 뭉쳐있던 좀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풀리면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년짜리는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것들이 9월 넘어서 이런 이야기 되면서 단기금리도 상승에 올라오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간 소폭 상승해서 올라왔던 WTI 가격도 마이너스 1.27% 하락하며 62.86달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금 가격은 이미 꺾였다 그랬죠. 3,184달러. 금이 이제 3,000달러가 깨지면 이것도 시장에 나름대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주식의 시대, 골디락스의 시대, 여름 초반까지 7월 초반까지는 장이 불리시할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굉장히 종목 선별이 까다롭다는 거죠. 오늘 테슬라는 종가는 좀 차이가 있는데 3.85% 상승해서 346달러. 일단 400달러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엔비디아도 4.18% 상승했는데 135달러. 140에서 150달러 정도 오면은 한번 줄여줘야죠. 네, 박스권이다. 110에서 150이 엔비디아의 박스권의 운명이다. 애플은 마이너스 0.26, 팔란티어 1.68, 네, 130달러까지 올라왔네요. 네, 장 초반에 3, 4%씩 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한 1.5% 정도 끝났는데 1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최고가를 기록하죠. 네. 메타 플랫폼스 0.52% 상승, 인라인일이 4.08, 역시 약간 인하라든지 다음에 비만 치료제 단합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라인일이 마이너스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마이너스 0.16 하락, 마이크론 마이너스 1.66% 하락, TSMC는 0.38%, 마이크론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락을 했네요. 네.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만 HBM 관련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HBM을 납품을 하는데 이건 또 큰 수혜는 되지 않고 또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수혜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TSMC 상승, 비트코인은 1.04%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만 3천 달러를 넘어서는 강한 모습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보니까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200일 이동 평균선을 미국 지수들이 일단 돌파했지만 과연 전고점은 탈환은 가능할 것이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미국의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다. 전고점 탈환은 가능하냐? 현재 코스피, 나스닥 등 한국과 미국 증시는 한동안 저항을 받았던 기술적 장기 추세선 20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궤도 진입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다. 그렇지만 1, 2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전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관세전쟁 상황 종료라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기가 한 번 더 찾아올 것 같아요. 관세전쟁에서.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관세발 불확실성에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 관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가 과제이다. 이 부분이 여러 나라들이 대응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따라서 마지막 남아있는 전고점 탈환 돌파가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일단 보통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한 30% 빠졌다가 지금 20% 상승해서 올라왔죠. 20%에서 25% 상승 올랐는데 한 5% 정도가 전고점 대비 남아있는데 이거 탈환 여부는 관세전쟁의 그러한 어떤 뉴스거리, 그 다음에 퀄리티에 달려있다. 협약의 퀄리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죠. 네, 나스닥도 200일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의 지금 상승의 리더가 M7이 이끌죠. 특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이끄는데 현재 M7 업체들은 4월 초 폭락장 당시 저점에서 2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의 기대감도 크지 않아도 현재 테슬라를 위한 M7 업체들이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모두 예상보다 높은 결과를 시장에 제공한 덕분에 M7들이 상승에 아주 청병이 된 거죠. 또한 이들에 대한 쏠림 현상도 줄어들었으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가격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도 상당히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매달 중순 공개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살펴보면 쏠림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략에서 M7 매수가 장기간 1위로 응답률을 차지할 정도로 M7에 대한 매니저들의 시각이 바뀐 거죠. 긍정적으로. 그 이후 올해 2월 응답률 58%를 고점으로 3월 40%,
4월 24%대로 지속 하락하다가 현재는 금매수가 1위에 있다가 이게 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맴7에 대해서 실망하고 던졌다가 금으로 갔다가 금이 가장 매력적인 자산에서 이제는 금이 아닌 M7으로 다시 시각이 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미하기 전에 트럼프 일기 때도 결국에 가서는 반도체 AI가 1등이었다는 거죠. 반도체가. 그래서 매니저들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전략으로 생각되는 것은 금요에서 다시 M7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도 중동발 긍정 요소가 상승을 이끌며 추가 상승을 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상승과 그와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에 속한 기업들의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오늘은 한국 SK 하이닉스와 일부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이다. SK 하이닉스가 6배 수준 정도로 추가 상승 여력이 강하고 향후 2분기에도 HBM 매출과 레거시 반도체 제품 매출 확대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그나마 우리가 리더를 찾는다면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25만원 수준을 목표로 보고 25만원까지 견뎌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전일 한국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그저 이재명 관련 정책주들 또 로봇들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휩쓸고 있는데 오늘은 과연 이들이 지속적으로 든든하게 아래꼬리 윗꼬리 안 달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빠른 순환매가 시장에 들어올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순환매가 가장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란 거죠. 네.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솔직히 표현해서 재생에너지니 로봇이니 반도체니 이런 쪽으로 계속 수급이 비어 있으니까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선, 방산, 화장품, 엔터 쪽에서 팔아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빠른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또 늦은 사람들은 이쪽이 또 반대편이 크면 포모 현상에 시달릴 거다. 기다리다가 또 오면 뒤통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항상 30% 정도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 30%를 뚝 떼어서. 네. 전날 바이오 섹터가 강한 조정세가 나타났죠. 그 전날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이어질 수 있는지 경구정 치료제인 DMD 파마텍, 펩트론 등을 이런 종목들은 어제도 약세가 아니고 바닥에서 많이 빠졌다 다시 꿈틀꿈틀 올라와 버리죠. 네. 대신 알테오젠이 나름대로 좀 손실이 크던데 알테오젠은 대장주가 갖는 순한 어떤 순명적인 이야기다. 좀 참고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도 추가로 에러가 좀 나오고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 견디셔야 돼.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35만원 이하는 매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알테오젠을 그렇게 강하게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거운 면이 있습니다. 조선주는 너무 이제 무거워 보이고 방산주는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이 좀 휴전 상태로 들어갔는데 한국의 K9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가 이기냐 보는데 나름대로 재밌는 모습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누가 위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조선과 방산은 추격 매수는 필수다. 흥미진진함 있는 요소도 있지만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됐다.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자. 오늘 한국 시장은 누가 위너가 될지는 알 수 없다. 반도체, HBM 소부장, 화장품, K푸드, 일부 바이오주들 어제 쉬었는데 이들이 다시 시장의 리더로 돌아올지 아니면 어제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신재생 에너지, 노봇 이런 주들이 추가로 상승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따라서 재순환매가 확실히 빠르게 돌 것으로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에 대한 자신만의 정확한 목표 가격 설정이 매우 필요한 시기로 다시 한번 자신만이 정한 목표 가격 설정이 매우 필요한 시기로 평가가 되고 있다. 나는 얼마 오면 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없으면 여러분들이 시장의 순환매에 뒤통수 맞고 쓰러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관심 종목은 핫한 토모큐브. 네. 토모큐브가 다음 주부터 IR을 좀 세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스믹이라고 서울대학교 이제 그 투자 동아리에서 어떤 친구들이 이걸 굉장히 강하게 쓰는 28만 원까지 썼는데 그건 좀 허무맹랑한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걸 좀 읽어봤는데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IR 같은 거 참여해보면
시장이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숫자적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게 이제 토모큐브 기업 업체 IR의 기본 생각인 거죠. 네, 시장이 좋은 건 맞다. 하지만 숫자가 나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스믹 서울대학교 토자 동아리는 너무 강하게 쓴 것 같은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서울대학 좋아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뭐 서울대 내란과들도 있는데 또 우리가 너무 서울대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학벌이 판치는 것은 아주 나쁜 현실인 것 같아요. 네, D&D 파마텍, 펩트론, 하나에너지솔루션, 다음에 유리기판의 피롭틱스, SMA젠터, 네,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적자를 끌고 올라오는데 금요일날 이제 다시 IR을 하던데 LS 일렉트릭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치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화려한데 내 것은 나쁜 포모 현상이 티하기 딱 좋은 현상인데 시간인데 이럴 때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속 집중해서 왜 상승하는지 이유를 매일매일 정리해서 꼬리를 달아놓고 순환매도 뭔가 규칙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다음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격을 해보고 선거에 누가 좀 이겨가는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정책주가 항상 당선 이후 3개월 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막 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PPI가 발표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PPI가 나오는데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에서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바쁘고 빠른 순환매이고 화려한데 나만 포모 현상 여러분 이야기하는데 너무 시달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조금씩 항상 70%는 자기가 좋아하고 확신 종목이 넣고 30%를 가지고 빠르게 쫓아가보는 그러한 전략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화이팅. 예, 오늘 장 그렇게 뭐 화려할 것 같지는 않는데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잘 대응하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